중국도 미국도 아닌 한국만을 선택한 북한 청년의 진심.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국도 미국도 거부하고 한국만을 선택한 북한 청년의 진심입니다. 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특별한 이유는 미국도 중국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직 대한민국만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숨겨진 진심과 감동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부 청진에서 태어난 소년. 이 청년의 이름은 여기서는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북한 청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경북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북한에서도 꽤 큰 도시죠.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북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소년단 활동도 하고 주말이면 농촌 지원도 나가고 여느 북한 아이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민수는 궁금했다고 합니다. 두만강 건너편에는 뭐가 있을까? 바다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특히 민수가 관심을 가진 것은 남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미제의 괴뢰라고 부르며 적대시하죠. 학교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어디서나 남한은 나쁜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상하게도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보면 거기 적혀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씨가 있었거든요. 라디오, 손전등, 작은 장난감들. 그런 물건들은 북한 제품보다 훨씬 튼튼하고 좋았습니다. 남한이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곳이라면 어떻게 이런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민수는 어린 마음에도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운명을 바꾼 한 편의 드라마. 세월이 흘러 민수는 20살이 되었고 북한의 모든 청년들이 그렇듯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북한 군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혹독합니다. 하루 두 끼 옥수수죽과 약간의 반찬이 전부고 훈련은 가혹하며 10년을 복무해야 합니다. 민수도 그렇게 군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내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임은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 출신이었는데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USB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불침번을 서던 민수에게 그 선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야, 민수야. 너 남조선 드라마 한번 볼래?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보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심하면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초소 뒤편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긴 채 작은 mp3 플레이어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본 드라마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화면 속에는 민수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도로, 빽빽하게 들어선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가게마다 물건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웃고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같은 한반도인가? 저 사람들도 나랑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인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껏 배워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밤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곳으로 가고 싶다. 그 3부 목숨을 건 탈출. 하지만 북한을 탈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수는 제대 후에도 몇 년간 기회를 엿보며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정보를 모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가을 민수는 탈출을 결행했습니다. 밤중에 두만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민수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물이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10월인데도 강물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내내 지금 북한 군인들한테 발각되면 총 맞아 죽는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곧 자유다, 곧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수는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는 탈북자를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있지만 동시에 탈북자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악질 브로커들도 많습니다. 민수도 처음 만난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 며 받아간 돈은 그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 브로커는 돈만 받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중국 조선족 동포의 도움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의 단속은 날로 심해졌고 민수는 몇 번이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공안의 검문을 받아 거의 잡힐 뻔했지만 재빨리 뒷골목으로 도망쳐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또 한 번은 숨어 지내던 집이 급습을 당해 옷까지도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숨어 지내던 중 민수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제대로 된 탈북 루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부 세 가지 선택지. 우여곡절 끝에 민수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브로커를 통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는 민수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망명. 두 번째, 중국 내의 은신. 세 번째, 대한민국 귀순.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정착금도 많이 주고 취업 기회도 많아. 영어만 배우면 돈 벌기 좋아. 중국에 남으면 조선족 사회에서 일자리 구하기 쉽고 사업도 할 수 있어. 한국은 뭐 같은 민족이니까 적응은 쉽겠지만 경쟁이 세고 차별도 있어. 브로커는 솔직히 미국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대부분 미국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왜? 미국이 훨씬 좋은데. 민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낯설고 멀었습니다. 중국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군대에서 몰래 본 드라마 속 그곳입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저와 같은 말을 쓰는 곳입니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이 통하면 마음도 통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과 같은 말로 이야기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대한민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오부 대한민국에 도착하다. 2024년 겨울, 민수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민수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바닥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내가 꿈꾸던 이곳에 정말로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민수는 공항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만났고 그들의 안내를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탈북자들은 신분 확인과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민수는 모든 것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조사관분들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고생했다.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주시는데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민수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3개월간 그곳에서 민수는 새로운 세상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업무 보는 법, 면접 보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수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 인터넷을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검색창에 뭘 쳐도 다 나오더라고요. 북한 관련 정보도 김정은 사진도 뭐든지 다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자유로운 나라에 왔구나 실감했습니다. 육부 따뜻한 사람들. 하나원 교육을 마친 민수는 서울의 한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민수를 도와준 것은 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봉사자 한 분이 민수를 자신의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교회였는데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과 교인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민수는 울컥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떠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민수를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감기에 걸렸을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새벽같이 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들처럼 걱정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 텐데 민수는 그날 또 울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남인데도 가족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7부 재도전의 기회. 민수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시절 몰래 본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처럼 자신도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IT 분야였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소에 등록했고 웹 개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컴퓨터 자판 치는 것도 서툴렀고 영어 단어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유튜브를 찾아보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공부한 끝에 민수는 웹개발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민수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냈습니다. 목사님은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 나라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야. 넌 이제 시작이야. 민수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8부 왜 미국이 아니었나? 민수의 이야기를 듣던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을 선택했으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었을 텐데 왜 한국을 선택하신 거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자유롭고 부유하고 기회의 땅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릅니다. 물론 배우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이 편한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길을 가다가 간판을 봐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식당에 가면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있고 마트에 가면 라면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위안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에게 익숙함이란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민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비록 70년 넘게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같은 땅에서 살았고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남과 북이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부 중국은 왜 안 됐나? 인터뷰어가 다시 물었습니다. 중국은 어떠셨어요? 거기서 정착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합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 공안한테 잡힐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웠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경찰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렸고 밤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도망쳤는데 또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분들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였어요. 그분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10부 지금 이 순간. 현재 민수는 서울의 한 IT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민수가 탈북민인 걸 알지만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단하다, 멋있다 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민수는 평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고 하루 종일 코딩을 배웁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더 하거나
교회에 가서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주말에는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그 블로그에는 자신의 탈북 이야기와 한국 정착 경험담을 올립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탈북민들이 그 블로그를 보고 희망을 얻는다고 합니다. 민수는 말합니다. 나처럼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한국은 가능성의 땅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여기서는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 차별도 있고 어려움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이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한국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곳입니다.